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61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뭐 가끔 쓰기도 하는데 사후약방문이다. 이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얼핏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고도 뭐 조금 통하기도 하고, 물론 글자가 다르니까 조금 다른 뜻이 있겠습니다만, 자, 이 사후약방문을 우선 한자로 이 사후로 쓸 거냐, 이 사후로 쓸 거냐. 네, 위에 사후로 쓰겠죠. 네, 약방문은 이렇게 씁니다. 약방문. 우리가 보통 약국이다, 약방이다 할 때 약방하고는 좀 글자가 다르죠. 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약은 양약입니다. 방은 모가 났다. 이제 문은 그럴리다. 약방문. 예, 2차 약방문 자체는 원래는 뭐 제대로 된 참 좋은 말인데, 사후 약방문 정도로 이렇게 붙이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안 쓰는 그런 말입니다. 자, 어쨌든 약은 약이다. 약이라는 것은 병을 낫게 한다. 자, 어떤 풀을 먹었는데 이렇게 악은 이제 풍류악, 즐겁다, 즐긴다, 좋아한다 할 때 요로도 쓰입니다만, 풀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졌더라. 몸이 아주 개운해졌더라. 좋았더라. 병이 나았더라. 그래서 그게 약이다 이렇게 되죠. 약에는 물론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식물이 많았겠죠. 그래서 풀촉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과 문은 이제 부수자인데, 약과 관련한 방법을 쓴 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방, 약국 할 때, 약국과 대비되는 약방. 물론 약국과 약방은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제대로 있습니다만, 오늘은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일반적인 약방이라고 할 때는 매약상, 약을 파는 상인, 그렇죠? 약종상, 약종이라는 것은 약의 어떤 종류라 그럴까요? 그런 약초 같은 것을 그런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는 상인을 흔히 이르는 말이 약방이다. 그런 걸 취급하면 약방이다. 그리고 또 약사가 없이 약약을 소매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가져온 것인데요. 옛날에 한약을 지어 팔던 곳이다. 약국이라고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엄격히 틀리는 것이지만. 그리고 대갓집에 약 짓는 방. 궁궐에 내의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드리는 사후 약방문은 이 약방하고는 상관이 없다. 방자가 이것은 방이죠. 방을 뜻한다. PC방, 노래방 할 때 그렇게 쓴다. 근데 오늘 사후 약방문은 이렇게 쓴다 이거죠. 방문. 이것은 줄여서 약을 줄이고 그냥 방문이라고도 합니다. 방문이라고 해도 약방문이란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약방문을 보면 한방에서, 제가 가진 사전은 일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방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습니다만, 같이 쓰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 한방에서 약을 짓기 위하여 약재의 이름과 그 분량을 적은 종이다. 약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어라, 어떠한 방법으로 지어라 하는 것을 적어놓은 글이다. 그렇죠? 그 그림으로 또 종이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약을 짓기 위해 약 이름과 분량을 적은 종이, 물론 같은 것입니다. 사전은 다른 사전입니다만. 이걸 줄여서 그냥 방문이다. 방법을 적은 종이다. 방문.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후 약방문. 사람이 이미 병에 걸려서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처방을 써도 소용이 없다. 이미 늦었다. 때가 늦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약방문은 요즘은 잘 안 쓰지만은, 일반인들은 잘 안 쓰지만 처방전이라는 것은 자주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이 처방전은 보니 의사가 환자에게 주약의 이름과 분량, 조제 방법 등을 적은 문서다. 자, 여기에서 처방한다. 이걸 처방전을 줄여서 또 처방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처방은 이 약의 처방과 이외에 또 비슷하지만 좀 달리 쓰이는 뜻도 있습니다. 일단 처방 낱말을 보니 정세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이다. 처방전과 같은 말이다. 그리고 또는 그것과는 달리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처리한다. 또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는 좀 나아가서 결함이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비유하여 이러는 말이다. 자, 어떤 사건이 터졌다. 문제가 터졌을 때, 저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방을 하지? 어떻게 대처를 하지? 그때도 쓰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방전과 약방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 찌지전이라고 하는데, 처방전 할 때, 처방전, 그렇죠? 여기 처방전 할 때는 찌지다. 막, 종이 조각이다. 막,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글자를 보면 찌지전이다. 찌지전은 대죽머리가 있습니다. 대죽이 들어가는 것은 문서와 관련된 경우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기록한다. 네, 그 찌지다. 근데 이것을 이루는 기본 되는 글자는 이 사일전 또는 해칠잔 이렇게 됩니다. 글자가 복잡하게 보이지만 쉽습니다. 창과자 두 개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다. 쌓았다. 쌓아놓은 전이다. 그리고 이렇게 창이 이렇게 막 나무한다. 창이 많다. 그러면 뭔가 해친다.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얇게 만든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창으로 어떤 날붙이로 이렇게 잘게 자른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들어간 글자 보면 쇠금을 넣으면 돈전입니다. 돈이다. 금전이다. 네, 할 때 쓰죠. 찌지전을 붙이면 처방전같처럼 조그만 종이인데 부전지라는 것. 그래서 요즘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한창 직장생활 할 때는 뭐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어디에 붙이는 찌지다. 붙이는 조그만 종이 쪼가리다. 어떤 문서에 특별히 참고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종이를 붙여서 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페이지를 찾기 위해서 요즘 보면 뭐 포스트잇 같은 막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붙이는 부전지 할 때 이걸 쓴다. 이것은 부전이라고 해도 되고 부전지라고 해도 된다. 같은 뜻이다. 자, 밥식자를 넣게 되면 전별한다는 뜻의 전이에요. 다 전으로 쓰이죠. 전별한다는 이것은 헤어진다는 것이죠. 헤어질 때 마련하는 뭐 음식상 뭐 그런 것을 이제 전별을 하는데 이 전별할 전이다. 이때는 이런 말은 듣죠. 전별금. 네. 어떻게 같이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또는 퇴직을 한다든지 이럴 때 돈을 조금 이렇게 주는 것을 전별금이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죽을 사변이 들어가면 해칠잔이다. 이제 잔 이런 발음이 있습니다. 해친다. 역시 죽는다는 것과 또 무기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해친다. 상잔이다. 서로 상이죠. 서로 해친다. 동족 상잔의 비극, 6.25 같은 거 할 때 동족 상잔, 동족끼리 서로 해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 그런 명을 넣으면 잔을 뜻합니다. 잔이다. 우리가 등잔불 할 때도 등잔, 차를 마실 때 찻잔 할 때도 잔입니다. 찻잔, 한자인가? 예, 한자입니다. 그렇죠. 오늘 사후 약방문. 자, 뭐, 다 이렇게 끝나버린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 이미 차는 떠났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약방문, 방문이란 것이 이런 글자를 쓴다. 방법을 기술해 놓은 뭐 그런 종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